안녕하십니까. JAK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정남진입니다. 오늘은 부산 재개발 구역별 수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재개발 구역별로 현재 남아있는 수익이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전에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 재개발 진행 현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지 싶어요.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은 총 129개 구역입니다. 이 중에서 28.6%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71.4%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71.4% 중에서 60.4%는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끝났고, 관리처분 인가가 끝났다는 것은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일반 분양가에 근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재개발 투자를 해볼 만한 곳은 나머지 34개 구역 중에서 사업 시에 인가가 끝나고 관리처분 인가 전 단계에 있는 구역으로서 총 8개 구역이 전부예요. 전체 129개 구역 중 8개 구역이면 점유율로 6.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이런 단계인 사업 시 인가 단계에 있는 해당 구역들 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나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총 프리미엄 대비 현재 프리미엄 남아있는 수익이 많이 있는 저평가된 구역들이 바로 투자 대상 구역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야 관리처분 이후에 수요가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 또한 대나무밭 죽순자라듯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고 준공된 신축 아파트 역시도 시세가 상승하기엔 어려움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 분양가와 인근 시세 간의 차이만이 확정적 수익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근 시세보다 일반 분양가가 저렴할수록 또는 인근 시세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수익이 더 크다는 뜻인데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할 때에는 요 사업 시 인가에서부터 관리처분 전 단계 요 단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죠. 조금 안정적 리스크가 없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관리처분 이후에 투자를 하시고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요 구역 지정부터 해가지고 사업 시 인가 전 단계까지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때 당시의 시세는 바로 인근 신축 시세와 동일하게 됩니다. 요 인근 시세 대비해 가지고 우리 일반 분양가는 보통 한 평당 2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해당 일반 분양가보다도 평당 한 3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조합원이 가져가는 아파트 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해 가지고 평당 5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조합원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3, 5, 15, 1억 5천만 원이 총 프리미엄이 됩니다. 이 1억 5천만 원 중에서 일정 부분을 프리미엄을 주고 나머지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취하는 구조가 바로 재개발 투자가 되겠습니다. 해당 1억 5천만 원은 확정적 수익이죠. 우리가 흔히 아파트 준공 이후에 수익이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갈 거냐 또는 떨어질 거냐 혹은 보합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대세적인 흐름은 떨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를 하게 되고 출산율 역시 저하가 되죠. 현재는 0.98명인가 그래요. 가임 여성 한 명당 0.98명 출산밖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대세적 흐름이긴 한데 반면에 소형주택은 가구 분할로 인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질적 주거 선호가 높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가능하면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시는 것이 현재도 물론이고 준공 이후에도 가격 상승을 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부터 사업시 인가까지 투자를 하시는데 이때는 시세 흐름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가 시세 흐름폭이 큽니다. 왜냐 그러면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평당가는 낮더라도 전체 투자금이 공동주택보다 크고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특성상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놔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은 물건들을 선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이 수요가 많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월세가 높기가 수월해요. 단독주택에 비해서.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장기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될 때 운영 수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시세가 단독주택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건 어쩜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아무리 계산상 수익이 크다고 하여도 재개발 사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가격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의 크기가 바로 수익이 되죠. 수익이 되는데 이게 사업이 빨리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의 크기가 더 커지죠. 또는 사업이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는 플랫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울기의 크기가 바로 수익이니까 사업이 빨리 되거나 진척이 빠르면 그만큼 수익이 크다는 이야기고, 사업이 예정 일정보다 늦어지거나 홀딩이 되어버리면 시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정적 수익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사업이 얼만큼 빨리 잘 진행되는가, 진행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첫째도 사업성, 마지막도 사업성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산의 여러 재개발 중에서 과연 어느 재개발 구역이 인근 시세보다 싼 일반 분양가 및 조합원 분양가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 차익이 바로 해당 재개발 구역 입주권의 총 프리미엄이 됩니다. 이쪽에 보이는 것들이 마이너스 수익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의 프리미엄이 우리가 예상하는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이 아직 남아있는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해서는 간만 1구역이 수익이 제일 크고 양정 3구역이 제일 작네요. 볼까요? 간만 1구역이 어디 있나요? 여기가 간만 1구역이네요. 네, 수익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양정 3구역이 여기가 양정 3이네요. 네, 마이너스 수익이 가장 큽니다.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는 우암 1구역이 제일 크고 좌천범일 통합 3지구 얼마 전에 예, 지난해인가요? 예, 분양한 하버시티가 제일 작네요. 어떻습니까? 단순 계산상 수익으로만 본다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까지 투자 기간으로 본다면 위 구역들이 투자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간만 1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뉴스테이 사업자 인수가와 관련해서 추가 분담금이 우려되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가 오르지 않고 금매물 등으로 다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우암 1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양정 3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인근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면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조합원 분양가 재조정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그 그래프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조합원 분양가를 재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 변경고시를 다시 받아야 되죠. 일단 절차가 좀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지금대로는 조합은 특히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책은 찾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버시트는 일반 분양가를 전략적으로 많이 낮추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재개발은 최소 10년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그 사이에 변동되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동산 구역을 한번 보세요.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도 인근 시세 기준으로도 모두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볼까요? 여기가 우동산 구역이네요. 여기가 우동산 구역이네요. 모두가 마이너스죠. 하지만 물건을 찾는 우동산 구역이 일반 분양가 기준, 인근 시세 기준으로도 모두 마이너스 수익이지만 물건을 찾는 투자자는 꾸준하고 물건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해운대 우동산 구역은 쉽게 말해서 서울 강남이 그렇게 비싸도 늘 수요가 꾸준하고 인강남을 못해서 안달이 나고 실거주 욕구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는 다른 구역보다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다른 구역보다 작게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르면은 그냥 배짱 부릴 수 있고 떨어지면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의 상황에, 경기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구역이 되는 거죠. 부산에서는 해운대가 바로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더라도 꾸준히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대기 수요도 존재를 하고요. 대연 상구역을 한번 보세요.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수익이지만 인근 시세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수익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인근 시세가 평당 1,800만 원을 형성하고 있고 예상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평당 400만 원에 아직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30평 기준으로 1억 2천 정도 아직 피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연 상구의 84 같은 경우에는 피가 1억 3천인데 아직 1억 2천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총 프리미엄은 한 2억 5천 정도가 총 프리미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1억 3천 주고 들어가도 앞으로 1억 2천 정도는 더 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마도 2년 뒤 일반 분야 시점에 인근 시세 현황에 따라서 일반 분야가 정해지겠지만 평당 1,400만 원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근 시세가 이미 1,700, 1,800이기 때문에 200만 원만 낮춰 잡아도 1,500, 1,600 정도 되기 때문에 1,400보다는 훨씬 높아질 거예요. 재개발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총 프리미엄이 높은 구역들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둘째, 현재 프리미엄 대비 남아있는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파악합니다. 셋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만약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낮다면 사업성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만약 사업 시 인가가 낮다면 비대위가 얼마나 강성인지를 보고 조금은 투자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러한 구역들 중에서 입지가 우수한 곳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재개발에 있어서 입지 선택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터, 놀터, 그리고 삶터. 삶터라고 하는 것은 생활문화 환경이 뒷받침되어지는 입지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 터가 있으면 입지는 좋다.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바로 사업성이겠죠. 얼마나 사업이 잘 진행되는가.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복잡한가요? 그러면 저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남진입니다.